프랑스 왕위 계승 전쟁이 1713년까지 계속됐다. 그래서 영국의 목적은 유럽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 프랑스가 스페인을 통합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플랜더스 지방하고 라인강 하구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였다. 그래서 말버러는 1704년에 프랑스군을 블레넘에서 그리고 1706년에 라니에에서 대패해서 이 지방을 다시 점령했다. 이것들은 이제 벨기에에 있는 지방들이에요. 여기서 프랑스군을 대파했다라는 거죠. 1709년부터 영국인은 플랜더스 지방에 관련된 모든 위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조약을 언제든지 체결할 수 있었다. 근데 루이 14세가 손자인 스페인 왕을 축출하는 굴욕적인 조건을 요구해서 프랑스 국민과 국왕을 결속시켰다. 그래서 유리한 조약을 언제든지 맺을 수 있었는데 루이 14세가 손자 스페인 왕을 축출해야 된다 이런 조약을 맺으려고 해가지고 프랑스 국민과 왕의 반발을 사게 된다. 너무 무리한 걸 요구했다. 말플라크 전투에서는 영국군이 승리를 했어요. 그렇지만 정예부대 3분의 1을 잃고 빌라르 원주의 후퇴가 정연해서 추격할 수가 없어서 성과를 못 올렸다. 말플라크 전투. 자, 프랑스, 벨기에 국경지방. 그 당시에는 벨기에라는 나라가 없었으니까 아무튼 말버러 공작 부인이 이제 추방되고 메선 부인이 자리를 차지한다. 그래서 여왕이 토리당 출신인 할리 하고 세인트 존을 장관으로 임명한다. 1713년에 체결한 위트레흐트 조약으로 영국은 지중해에서 지브롤터와 마온항의 주요 근거지를 확보했다. 그리고 프랑스로부터 뉴펀들랜드하고 허드슨만을 할양받아서 제국의 판도를 확장한다. 위트레흐트 조약. 위트레흐트가 어딘가? 자, 조약의 이름은 조약을 맺은 도시의 이름에서 따온다고 했어요. 위트레흐트. 이게 네덜란드에서 그렇죠? 지중해에서 지브롤터와 마온을 지브롤터는 여기 스페인 맨 밑에 여기가 지브롤터고 마온은 미노르카 섬에 있는 항구. 이게 어디냐면 스페인 옆에 프랑스 남부 스페인 옆에 있어요. 얘가 이제 지중해에서 중요한 항구였는데 군사적으로 여기를 확보했다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로부터 뉴펀들랜드와 허드슨만을 확보했다. 뉴펀들랜드가 어디? 뉴펀들랜드가 이제 캐나다에서 요 섬 뉴펀들랜드하고 세인트 로렌스 만이라는 것은 요 만이에요. 요 만. 그래서 요 만에서 여기서 흘러나오는 강이 세인트 로렌스 강인 거죠. 요 조약으로 위트레흐트 조약, 영국은 유럽의 유세한 국가가 됐다. 앤 여왕의 사망으로 하노버 가와 친한 휘그당이 집권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토리당이 집권을 하다가 휘그당으로 그게 바뀌게 되는 거죠. 왜? 하노버가로 바뀌게 돼가지고. 그래서 볼링부르기 공직에서 추방됩니다. 볼링부르기 아까 누구였어요? 세인트 존. 그 토리당 출신의 세인트 존이 볼링부르인데
공직에서 추방돼서 애국적인 국왕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토리당의 정치권을 옹호한다. 볼링브룩은 그리고 18세기에 영불 간의 정신적인 연결 역할을 했는데 이제 볼테르가 프랑스 사상가죠. 포프하고 스위프트를 볼링브룩의 저택에서 만나서 말버러의 승리 이후 유럽에서 빛난 영국의 재반 제도를 이해하게 됐다. 볼테르가 프랑스 혁명의 어떤 그 역할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영국의 제도를 여기서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월폴의 시대. 조지 1세 하노버가의 첫 번째 왕이죠. 제임스 1세의 증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외손이죠. 1701년 왕위 계승법이 제정됐는데, 그렇죠? 아까 그 얘기했었죠. 근데 그게 없었더라면 조지 1세가 즉위할 때 영국에 그보다도 유력하고 정통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왕족들이 얼마든지 있었다. 그러니까 그 왕위 계승법이 아니었더라면은 그 계승권에서 멀어가지고 왕권에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그 정도의 혈연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영국적인 면이었고 독일 사람이에요 그냥. 근데 휘그당이 이 사람이 필요했다. 본인들이 이제 집권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지 1세는 영어를 못해서 가기에 임석을 못했다. 그래서 이런 우연으로 하원의 책임을 지는 내각 책임제라는 제도가 스스로 탄생했다. 조지 1세 전에는 국왕이 가기에 임석했기 때문에 가기의 결정은 국왕의 결정으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책임 내각이라는 관념이 생기기 어려웠다. 왕을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왕이 또 가끔 양당에서 장관을 선출했으므로 내각의 총체적인 연대 책임을 따질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다수당에 에서 이제 그 장관이 나왔던 게 아니라 국왕이 지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노버 왕조와 더불어 휘그당 단독 내각의 장기 집권 시대가 시작됐다. 왜냐면은 조지 1세가 가기에 참석을 못하니까. 그래서 국왕이 영어를 획득하지 못해서 추미런 회의를 주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장관 중에 한 사람이 주재하게 됐다. 추미런이라는 것은 영국에서 국왕 자문단이에요. 그러니까 월폴 장관이 우수한 통솔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그 동료 장관들도 그의 권위를 인정하게 된다. 수상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하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던 휘그당이 상원까지 과반수를 확보하려고 귀족을 서임하는 국왕의 권한을 제한할 것을 제안했는데 월펄이 제안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왕이 귀족을 이렇게 임명하는 그 권한을 제한하자라고 했는데 그럼 너무 심한 게 되니까 월펄이 이건 안 된다. 1720년 남해 물거품 사건이 일어났다. 그게 뭐냐면은 남해 회사가 1711년 남아메리카와의 교역을 독점하는 권리를 획득한다. 근데 이 회사 이사들이 국채 전액을 인수해서 이것을 회사의 주권 시가로 교부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주가가 상승했는데 그 후 폭락한 그게 남해의 물거품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노년층이 파산했다. 그래서 젊은 세대가 갑자기 권력을 잡게 되었다. 그러니까 노년층이라는 것은 이제 기존 집권층이 요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가 다 이제 요 사건의 책임을 지고 그만두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월폴이 떴다 이거예요. 월폴은 이제 뭐 전쟁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협상, 평화 이런
수상이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와의 협상으로 평화를 유지하고 조세를 감면 그리고 국교회와 근황당의 결속을 저지해서 토리당을 정권에서 멀리하도록 했다. 근데 이제 최소한만의 피해만을 본인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을 때 가져왔는데 열의가 없는 그런 점이 이제 젊은 사람들의 불만을 샀다. 근데 조지 2세 때에도 왕비 캐럴라인의 지지를 받아서 월폴 내각은 오랫동안 집권했다. 담배와 주류에 부과한 물품세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월폴은 양보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협상 이런 스타일이다 이거죠. 싸움을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스페인 식민지에 노예를 수출하는 권리 하고 매년 한 척의 무역선을 보내는 권리를 영국에게 부여한 조약을 악용해서 대규모의 밀무역이 성행했다. 그래서 이게 뭐 위트레흐트 조약이죠. 스페인 식민지에 노예를 수출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매년 한 척의 무역선을 보낼 수가 있었다. 근데 이 한 척의 무역선이 보급 물자를 적재하고 있다는 구실로 상품을 만지하고 있는 소함대를 거느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무역선이 보급 물자가 있었기 때문에 소함대가 따라갔는데 그 소함대 안에도 또 상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젠킨스 선장이 영국 그의 범선 레베카호가 스페인인에게 검문당하고 그의 귀를 베어버린 것을 하원에 보고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월폴이 스페인하고 조약을 체결했는데 젊은 의원 윌리엄 피트가 이 조약이 굴욕적이다 라고 해서 비판했다. 그래서 월폴이 사직을 하게 됐는데 그의 지론이었던 단독 내각 그리고 프랑스와의 동맹도 사라졌다. 이제 평화와 협상의 시기가 지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계승한 카터립 그리고 펠햄 등 휘그당 당원들이 정당 간의 반목을 해소하기 위해서 몇 명의 토리 당원을 내각에 영입했다. 그래서 단독 내각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오스트리아의 칼 6세 황제 이 사람이 중부 유럽, 벨기에, 이탈리아를 포함하는 모든 영토를 그의 딸 마리아 테레지아한테 물려줬다. 그리고 칼 황제가 죽고 나서 프러시아의 왕 프리드리히 2세가 실레지아를 요구한다. 실레지아는 뭐냐면 슐레지엔이에요. 슐레지엔. 이게 이제 좀 요 지방 요쪽이에요. 근데 여기가 좀 비옥하고 뭐 그래가지고 욕심을 낸 거지. 그래서 하노버의 이해와 밀접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영국이 오스트리아와 동맹해서 프러시아에 대항한다. 하노버가 독일이죠. 근데 이제 슐레지엔이 이제 그쪽 지방인데 그걸 프러시아가 요구를 하니까 영국이 오스트리아와 동맹한다. 근데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반 오스트리아 옛날부터 옛날 프랑스와 왕 있죠. 그때 프랑스와 왕이 이제 오스트리아의 포로가 오랫동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스트리아가 왕숙이었던 거죠. 그래서 반 오스트리아국인 프랑스가 개입해서 1745년 5월에 영국과 프랑스 간에 선전포고가 있었다.